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염려를 상당히 했는데요. 막상 장을 열고 보니까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어제 200 몇 명대였는데 그 정도 숫자 가지고는 그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기타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때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은 하루에 4만 명씩 나오기 때문에 뭐 2, 300명 이건 뭐 숫자도 아니겠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염려하는 코로나 그 2차 팬데믹 관련한 그런 우려감이 해외 증시에서는 보이지 않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혼조세였어요. 다우가 약간 내려오고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라 그래가지고 다우 지수 이건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건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코스피 거래소 지수가 있다면 거기 수많은 종목 중에 가장 우량한 종목 200개를 뽑아낸 게 코스피 200 지수라는 지수가 따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우량주만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다우 지수에 들어가는 어떤 종목들 중에 좀 우량한 어떤 그런 종목들을 뽑아 가지고 S&P 어떤 기준에 맞는 이런 그 지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 지수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택 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리고 기술주가 상승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미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하락했는데 이 부분이 설명을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으로 불안감으로 해서 하락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면은 미국 증시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 확진자 숫자가 뭐 7만 명씩 나오다가 4만 명, 3만 명 나오니까 많이 꺾였다. 그 유럽도 그랬었거든요. 그 아주 피크로 올라갔다가 그다음 자연적으로 숫자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확산세가 꺾였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리자면 쫙 계속 확산할 때 이때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게 고점을 찍고 꺾이면 이제는 좀 줄어들 것이라는 이 특별한 치료약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감염이 됐고 나면 뭐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이 조심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확진자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7만 명, 8만 명대를 찍고 지금 한 3, 4만 명대로 약간 숙이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000명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한 900명, 800명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느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0명 정도 중국이 지금 관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부분은 미국 증시에서는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미중 간의 갈등 부분이 지금 상당히 계속 좀 그 심각하게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중국 쪽에서 그 아주 강경하게 무슨 그 대응하는 어떤 모션이 안 나오고 가능하면 그 참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화웨이라든가 뭐 기타 틱톡 이런 쪽으로 해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중국 반응이 특별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중국이 조금 참고 있으면 트럼프는 대선을 위해서 미국을 계속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주 선을 넘지 않는 이런 줄타기 비슷하게 공격을 하니까 중국에서도 전면전으로 붙기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이런 좀 애매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충돌하는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좀 지켜보자 이런 의미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거의 뭐 혼조세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미증시가 안 빠지고 버티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부분이 좀 과했다 해서 되돌리는 현상 이게 오늘 증시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부터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 보시면 약간 늘어서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이제 악재가 발생되면 내려가겠는데 특별하게 악재가 또 나오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술주가 지금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나스닥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P 500 지수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독일 증시는 약간 쉬고 있는데, 이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 눈치 보기 때문에 만약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면 또 한순간에 쫙 따라서 올라갈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 한번 볼까요? 일본 증시도 지금 그 눈치 보기 있는 그런 상태고, 중국 증시요. 급등하고 나서 지금 안 빠지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시장이 안정된다면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외 증시가 전반적으로 견조하게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로 봤을 때 어제 많이 빠졌는데 해외 증시가 안 빠지니까 약간의 되돌림으로 갭으로 약간 떠서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297명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확산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뜻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코스피 지수가 그 중국 다우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앞쪽에 고점 부분을 돌파하고 이만큼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그 되돌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거래소에서는 한 2,300~400억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한 1,200억 매수한 것은 좀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선물을 외국인이 아직 팔지 않고 계속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꺾인다면 저는 장중에 항상 그걸 지켜봅니다. 지수가 만약에 꺾여서 하락 추세로 쭉 빠지는 모습이 나오려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하는 모습이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물 매도가 한 2~3천억 이상 나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확 줄여서 일단 대피를 하는, 소나기를 피하는 그런 모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지 않고 계속 지탱을 하고 있다면 급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하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 매도하는 급락하는 파동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하면서 계속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어제 하락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하락 부분을 대해서 좀 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요. 대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중에서 오늘 좀 강했다고 생각되는 테마는 제가 봤을 때 오늘 그 풍력개발주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풍력개발주, 이거 제가 그 미처 체크를 못 해가지고 이미 이제 지나가 버렸는데요. 일단 풍력개발주 중에 보통 우리가 풍력개발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 풍력개발주는 두산중공업 끌어올리는 모습 나왔었고요. 그 다음 그 태웅도 마찬가지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 다음 CS 윈드 여기서부터 쫙 끌어올렸죠. 그 다음 CS 베어링 여기서 쫙 끌어올렸다가 꺾인 그런 모습이고, 동국 SNC 이런 종목들이 대장급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움직임은 좀 후발주로 보여지는 유니선이라는 종목이 강하게 끌어올려졌고요. 유니선이 실적이 좋게 나왔나요? 왜 땡겨 올렸죠? 이게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그 계속 힘없이 하락하고 있다가 확 땡겨 올리는 종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스페코가 대표적이죠. 스페코가 그 전쟁 관련주로 빅텍하고 계속 같이 놀고 있다가 2분기 때 풍력 관련한 그 수익을 해서 영업이익이 67억인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는 실적이 나와가지고 급등하고 상한가 나왔었고, 그 다음 이틀 조정받고 오늘도 다시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따라 내려왔고, 오늘 시장이 반등하니까 강하게 밀어올려 가지고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땡겨 올렸습니다. 스피커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괜찮아졌을 때 급등시키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선도 실적을 봤었어야 되는데요.
유니선이 동국 SNC하고 막 올라갈 때 특별하게 못 올라갔던 이유가 실적이 조금 부실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실적이 따로 보이진 않는데 일단 그 뭔가 그 풍력주 중에 많이 못 올라간 종목들 중심으로 땡겨 올리는, 그리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스페코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삼력엠텍이 좀 사실 아깝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팔아버렸는데요. 여하튼 풍력 부품 관련해서 아주 좋은 종목, 다른 거 다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페코가 거의 대장격으로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그 유니선하고 삼성엠텍 이런 종목들, CS 베어링은 원래부터 뭐 좋았던 종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풍력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부분입니다. 중국 관련한 종목, 그 중국의 고위 외교관 이름을 제가 양무식인데, 양무식이 그 사람이 내일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게시판 보니까 부산을 방문하고 뭐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츠 환불이 가장 대장 종목으로 보는데요. 중국 고위 외교관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진핑 방한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해서 오르는 것보다 더 빠져버렸습니다. 어제 이츠 환불이. 그랬는데 오늘 중국 외교관이 내일 방한하기로 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방한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인해서 강하게 위로 쫙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중에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츠 환불이 가장 돋보이게 강하게 대장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제가 이츠 환불을 계속 노리고 있는 이유가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이츠 환불은 지금 위로 올라갈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량한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한령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방향이 돌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여력이 많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지만 계속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따라가는 게 한국화장품 제조입니다. 그래서 한국화장품 제조가 뒤를 따라가는 모습인데, 상승률을 보시면 이츠 환불이 탁월하죠. 한국화장품 제조가 뒤를 따라가는데 이런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만약 내일 또 상승을 한다면 한국화장품 제조도 거의 뭐 앞쪽 고점을 벗겨서 위로 밀어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한한령 해제되면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이 중국에 풀리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YG 플러스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뭐 양대 축으로 풍력 관련한 종목들 상승, 그 다음에 중국 관련한 시진핑 방한 관련한 종목, 이 두 테마가 시장을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 종목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플렉스인데요. 죄송합니다. T플렉스가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뭐 아주 탁월한 건 아니었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 2차전지 관련한 어떤 부품 이런 쪽에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맞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해서도 아주 좋은 재료가 있다 해서 제가 여기서 계속 노렸는데 어제 밀리면서 손실을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 손실을 보고 아침에 정리를 해버렸는데 뒤늦게 또 확 땡겨 올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리해버렸는데 갑자기 또 확 땡겨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매물 압박 때문에 꼬리를 달고 밀려서 쉽게 못 올라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 같아요. 히토류 관련주의 이제까지 대장은 유니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이 끌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이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니온이 제가 어제 그 정리하면서 매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대주주가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것 같아요. 10만 주 매도 나오고 나서 어제 또 20만 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올라가면 대주주가 계속 판다는 이런 불안감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찝찝해서 세력들이 여기서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이 밀리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밀리게 된다면, 대장이 밀리니까 그 연유로 인해서 뒤에 있는 티플렉스도 덩달아 밀리는, 올라가려고 확 당겨려서 위로 짱대 양봉으로 확 당겨올려야 되는데 유니온이 밀려버리니까 매도가 물량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대장이 밀린다 해가지고 던지는 그 물량에 힘을 못 쓰고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오늘 흐름을 보시면,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이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 관련한 미중 갈등 그 수혜주거든요. 그래서 샘표식품이 오늘 그 한 4% 정도로 그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니온이 대장에서 탈락을 하고 다른 쪽 대안으로 샘표식품을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니온이 대장에서 빠지고 티플렉스가 대장 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 그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 1위기 때문에 오리엔트 바이오 올라가는 거 보시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대장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이텍이라는 종목, 대장으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에이텍으로 올리고 쉬고 있는 사이에 오리엔트 바이오가 그 다음 후발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시판에 보니까 보라티알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티플렉스 게시판에 보면 이재명 지사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관련주 쪽으로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강하게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팔았다가 티플렉스를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장 흐름이 미국 선물지수가 한 플러스 0.1 정도로 13 정도로 상승을 계속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안 빠지고 계속 그 상승하는 흐름을 지켰는데 왠지 모르게 힘이 없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뭔가 그 미중 간의 갈등 이 부분도 자꾸 있고 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못 끌어올리고, 현물에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만약에 미 증시가 그런 연유로 해서 급락해버릴 위험성도, 하락해버릴 위험성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하락해버린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티플렉스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개인적으로 티플렉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매한 거를 설명드리려니까 이것저것 좀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대충 설명할게요. 알스포트 가지고 있던 거 다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오긴 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반영됐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지금 그 경기도에는 전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경기도 서울 쪽에는 PC방하고 뭐 이런 유흥업소를 문을 못 열게 그 닫아버리는 그런 그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신천지 확진자가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수천 명이 나오는 그 상황을 추적을 해서 하나하나씩 분류를 시켜서 신천지 교인 전체를 몇천 명 되는 교인을 다 검사해서 정리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확산세가 멈춰졌다는 얘기죠. 잡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대구 경북에 확진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스크만 잘 쓰고 이미 퍼졌는 그 특히나 요번에 그 사랑제일교회인가요 해서 교회 쪽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들의 사람들만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 신천지 때처럼 다 검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알스포트는 매도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 한국카본이 실적에 비해서 못 올라가가지고 실적이 아주 좋긴 한데 밀려가지고 반등 나올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거래소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노려보자 해서 매수했다가 바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SD생명과학은 그 이차한부하고 같은 의미로 했습니다. 이차한부를 제가 오늘 추가로 또 어제 100만원치 가지고 있었는데 34,400원에 100만원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는데요. 아침에 34,40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100만원치를 추가했습니다. 이 추가한 이유는 이것도 연결져서 만약에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된다면, 코로나가 진정돼서 잡힌다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시진핑 방한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빠졌잖아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서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중국은 진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코로나만 잡힌다면 시진핑이 다시 방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참 알스포트 코로나 관련주를 던지고 이차 한부를 추가로 100만원치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SD생명공학 이 종목도 추가로 잡았는데 이 종목은 이상하게 뒤로 밀려버렸어요. 마스크팩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게 또 청개구리 같은 느낌입니다. 이차 한부이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화장품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청개구리처럼 올라가는데 뒤로 밀리죠. 이차 한불이 쉬고 있을 땐 지원차 막 올라가 놓고 거꾸로 내려가는 이런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헛다리 짚은 것이 아닌가, 좀 실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카본 잡았다 팔았다를 한 2번 해봤고요. 해봤는데 재미가 별로 없었고, 그 다음 엘컴텍 가지고 있던 거 1825원에 다 팔았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지수가 안 빠지니까. 이 엘컴텍이 상승하려면 건가격은 높더라도 지수가 하락해야 올라가는데 지수가 하락을 않고 상승해버렸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825원 여기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을 한 세 번 정도 매매를 해봤던 것 같으네요.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티플렉스 팔았다가 다시 잡는 그런 한번 했었고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한부를 중간에 이익 실현 한번 했다가 다시 잡았어요. 37,100원에 이것도 좀 비교적 잘 팔았죠. 37,100원 이 자리에서 100만원치를 다시 팔았습니다. 팔고 밀렸을 때 여기서 다시 1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에 잡았겠군요. 여기서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충 매매를 끝내고 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YG 플러스 100만원, T플렉스 한 400만원. T플렉스 비중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지 개념도 있고, 왠지 모르게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한번 후발주로 강하게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실적이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돌리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비중을 많이 담았습니다. 400만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 한국화장품 제조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100만원치 추가해서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 SD생명공학은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 손절하고 100만원치만 남겨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 이차한불 마찬가지로 추가로 100만원치 추가를 해서 현재 200만원치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내일 방한한다니까 방한하면 뉴스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방한하는 그 시점에 좀 출렁할 거고, 그리고 방한해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나서 또 우호적인 어떤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한령 해제 관련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어떤 외교관이 인터뷰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 말에 시장이 관련 종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올라가면 절반 팔고 또 기다렸다가 다음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중국 관련한 종목은 4종목이 되네요. YG 플러스, 그리고 한국화장품 제조, SD생명공학, 그 다음 이차한불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지수 급락하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T플렉스 한 4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잔고가 1,054만원이 됐습니다.
해서 오늘 수익은 45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월 예상 목표 수익을 200만원 잡았는데요. 지금 8월달에 수익 금액이 거의 딱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200만원 수익을 채우고 나면 또 비중을 좀 줄여서 그 지키는 방향으로, 예전에는 좀 벌고 나면은 배팅을 더 많이 쳐가지고 더 먹으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벌었을 때는 챙겨놓고 배팅을 작게 쳐가지고 그 벌은 거 안 까먹는 동작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8월이 좀 남았기 때문에 목표 수익 200만원만 달성이 되면 조금 조심하는 그런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말에 제가 그 6월달에 손실 크게 보고 나서 7월 말에 그 포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 포커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포커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상당한 안정감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포커를 칩니다. 제가 시장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충동 매매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오늘까지 바쁠 때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는 포커를 치면서 심리적으로 확 지르고 싶을 때 참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팅에 참을 때 참고 챙길 때 챙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카드가 들어왔을 때 예전 같으면 확 찔러가지고 다 먹어야지 하고 배팅 치면 뒤통수를 맞죠. 더 좋은 걸 가진 놈이 쓸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은 에이스 플러스를 가졌더라도 다른 사람이 포커를 가져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한 두 번 정도 배팅 치고 나서는 콜에서 그냥 챙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주식에서도 좀 도움이 되더라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는 1054만원이고요. 여기도 기록해놔야 되겠죠. 1054만원 1054만원 이렇게 되죠. 네 자리 되니까 이게 찍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1000만원 돌파했고 조금 약간의 숨통이 튄 것 같습니다. 이거 그 6월달에 특히나 7월달에 700만원 밑으로 내려갔었던가요? 그때 700만원대로 내려갔을 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고 해서 겨우 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 상황은 어제 급락한 국내 코로나 확산세로에서 급락했던 부분을 반등을 했는데, 이건 악재가 해소돼서 반등했다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너무 많이 빠졌는데 해외 증시가 안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하죠. 너무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으로 절반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 보시면 빠진 거에 되돌림 현상,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방향이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위로 갈지는 오늘 저녁 미국 증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다른 악재는 대부분 다 그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미중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에서 아주 강력한 반발을 하거나 미국에서 트럼프가 더 강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트럼프가 오늘 했는 말은 중국하고 협상하지 않겠다 더 이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지지표 직결을 위해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 것 같다. 이게 가장 큰 악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면서 위기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